2026년 2월, 서울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엘리트의 상징이자 부의 성지인 서초동 법조타원과 테헤란로의 마천루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잠들지 않는 불야성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창가를 밝히던 로펌의 불빛과 고액 연봉 전문직들의 바쁜 발걸음은 한국 사회 성공의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성벽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는 과거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변화가 감지됩니다. 전문직 채용 시장은 과거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으며 일부 자산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며 변화의 전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단언컨대 이번엔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문직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불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아니 우리 사회가 신봉해온 전문직 필승의 규칙 자체가 뿌리채 뽑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알던 공부 잘해서 따는 자격증은 이제 신분을 보장하는 증서가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증명해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법률 서비스는 저렴해졌고 의료 진단은 정확해졌으며 금융 분석은 정교해졌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올라갔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인적 노동의 가치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식의 민주화, 즉 과거 전문가들만이 독점했던 고급 정보들이 AI를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보편적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엘리트들의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치열하게 지식의 탑을 쌓아올린 분들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숙련도를 자동화 가능한 고비용 구조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새워 공부한 판례, 당신이 수만 번 반복하며 익힌 진단 기술, 당신이 억대 연봉의 근거로 내세웠던 그 노하우들. 이제 AI는 그 모든 것을 AI가 단 몇 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알고리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고연봉 직종 10가지, 그리고 왜 이들이 동시에 전례 없는 변화의 파도를 맞게 되었는지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하지만 아주 차갑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정교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지금 당신의 커리어와 자녀의 교육 방향이 벼랑 끝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파도를 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믿어온 세상에 대한 조종, 즉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성벽 아래서 비명을 지를 것인지 아니면 그 잔해 위로 다시 올라설 것인지는 오직 이 규칙의 변화를 이해하는 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남들 놀 때 잠주려 가며 공부하고 그 어렵다는 국가고시와 전문 자격 시험을 통과해 사자 들어가는 자격증 하나만 손에 넣으면 평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1등부터 순서대로 보상을 받는 이른바 능력주의 사회에서 전문직이라는 성벽은 그 어떤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참혹한 광경은 성실함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식의 탑을 쌓아올린 분들부터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져볼까요?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은 평균 10년, 교육 비용은 최소 수억 원에 달합니다. 억대 연봉은 이 거대한 투자에 대한 당연한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숙련도가 AI의 학습 데이터 한 줄로 치환되는 순간 그 10년의 인고와 5억 원의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됩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되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뜻하죠. 경제학에는 한계 비용 제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하나를 더 제공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인간 전문가는 한 명의 의뢰인을 더 받을 때마다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지만 AI는 한 번 구축되면 복제하는 데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가령 고액 연봉의 전문가가 수행하던 분석 업무를 이제는 구독형 AI 서비스가 수만 배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숙련도가 기계의 알고리즘에 밀려 조정 가능한 비용 구조로 인식되는 순간 전문가의 보상은 수익이 아닌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식의 희소성이 데이터의 범람 속에서 보편적인 정보로 변모해버린 시대. 이것이 바로 엘리트들이 비명을 지르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할 내용은 단순한 위기설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고연봉 전문직 10가지. 이 거대한 성벽들이 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명단과 수익 구조의 변화를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 논리와 규범의 지배자들입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던 법률과 세무 직종입니다. 두 번째 그룹, 데이터 진단의 독점자들입니다. 연봉 4억 원의 가치가 초저비용의 AI 알고리즘과 경쟁하게 된 의료계입니다. 세 번째 그룹, 자본과 예측의 설계자들입니다. 직관의 보너스가 데이터의 확률에 삭제된 금융권입니다. 마지막 4번째 그룹, 표준화된 창조자들입니다. 창의성조차 패턴의 재배열로 전락한 설계와 교육직입니다. 왜 당신의 고연봉이 AI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자동화 목표가 되었을까요? 왜 당신이 밤새워 공부한 노하우가 기업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고비용 구조가 되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이 10가지 직종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분석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겠지만 변화의 규칙을 이해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생존 티켓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통찰, 지금 시작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안전한 구명보트 위입니까? 아니면 서서히 기울어가는 타이타닉의 가장 화려한 1등석입니까? 2026년 현재 일부 대한민국 상위 0.1%, 즉 0.1%의 소득을 올리던 전문직들의 지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일부 대형 법인들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축소되는 반면 AI 인프라 구축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본은 이미 사람의 머리보다 서버의 연산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10가지 직종 리스트는 단순히 미래에 유망하지 않다는 식의 한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 단두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두대, 즉 과거의 질서를 한순간에 끊어내는 가혹한 도구처럼 AI는 당신이 쌓아온 고액 연봉의 근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고연봉 전문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누려온 수익의 핵심 원천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소수가 그 정보를 독점하여 높은 비용을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변호사의 법률 자문 한 번에 50만 원을 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법전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정보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과거의 지식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장벽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가격의 붕괴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제가 분류한 4개 그룹, 10가지 직종을 확인하며 당신의 전문성이 현재 어떤 지점에 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할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내 업무의 85% 이상이 기존의 데이터와 매뉴얼로 설명 가능한가? 둘째, 내 연봉이 현재의 20%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가? 단순히 세상이 바뀐다는 공포를 넘어 내가 가진 기술 중 어떤 부분이 AI에게 90% 확률로 먹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만이 살아남아 1%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2026년 거대한 기술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성벽, 한 건당 500만 원의 수입료를 당연하게 여겼던 논리와 규칙의 엘리트들. 그들의 수익 구조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AI가 인간의 기억과 검색 능력을 완전히 지워버린 업종들이죠. 우리가 흔히 공부머리라고 부르는 능력, 즉 방대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꺼내는 능력이 가장 먼저 폐기 처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변호사라 해도 전 세계 수백만 건의 판례와 법령을 0.1초 만에 훑어내는 AI 알고리즘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서초동에서 25년째 특허 명세서를 써온 베테랑 변리사 최성국 씨. 201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 때 그의 연봉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약 4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특허 명세서 한 건당 수임료는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 최 씨 같은 베테랑이 일주일 내내 매달려야 완성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 산물이었죠. 하지만 2026년 오늘 최 씨의 숙련도는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고정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볼까요? 최 씨가 50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동안 수행하던 기술 분석과 명세서 작성을 이제 리걸테크 AI 플랫폼은 단 30초 만에 끝냅니다. 플랫폼 이용료는 건당 몇만 원 수준. 과거의 인건비 구조와 비교하면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되었고 속도는 수천 배 빨라졌습니다. 특허법인 입장에서는 연봉 4억 원의 변리사 한 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월 100만 원짜리 AI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법인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된 것입니다. 이 잔혹한 숫자의 법칙은 법률과 세무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어떤 주니어 변호사들이 판례 리서치를 위해 청구하던 시간당 비용은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습니다. 리서치에 소요되는 유료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는 더 심각합니다. 개인 사업자 한 명당 연간 200만 원 수준이던 세무 대리 비용은 AI 기반 세무 플랫폼들이 보편화되면서 수임료 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저가형 수수료 경쟁 체제로 변했습니다. 기존 세무 대리 업무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학에는 정보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독점한 대가로 얻는 초과 이득을 말하죠. 전문직들의 고연봉은 사실 이 정보지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AI가 정보를 민주화하면서, 즉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정보를 무료에 가깝게 얻게 되면서 이 지대가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정보지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가격 경쟁뿐이고, 여기서 인간은 단돈 몇 달러의 전기료만으로 돌아가는 AI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의 가격이 AI 기술이 진화할수록 전문가가 쌓아온 숙련도의 가치가 빠르게 재조정되는 현실. 성실함이 무기가 아니라 비싼 가격표가 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엘리트 지식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성벽의 붕괴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0.1%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고연봉을 유지해온 의료계 전문직입니다. 그동안 이들의 몸값은 생명을 담보로 한 정확성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기준 한 숙련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를 호가했습니다. 한 명의 전문의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만 최소 15억 원. 하지만 이제 이 거대한 투자 자본은 AI라는 파괴적 효율 앞에 막대한 유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MRI 사진 한 장을 정밀 판독하는 데 드는 시간은 평균 15분에서 20분입니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하면 사진 한 장당 약 5만 원 이상의 판독 비용이 발생하죠. 반면 최첨단 의료용 AI 판독 솔루션의 사진 한 장당 판독 비용은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더 잔인한 건 정확도입니다. 일부 영역에서 인간 의사의 컨디션에 따른 오판율은 평균 3%에서 5% 내외지만, 지치지 않는 알고리즘은 인간의 컨디션에 따른 편차를 극복하며 정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연봉 4억 원의 판독의사 5명을 고용하는 대신 연간 유지비 1억 원짜리 AI 서버 한 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9억 원의 인건비가 즉시 영업이익으로 전환됩니다. 병원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5%에서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병원의 생존에 결정지을 만큼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결국 정확함을 팔던 의사들은 역설적으로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높은 효율성을 가진 AI 시스템에 의해 역할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약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의 수입 구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처방전 한 건당 발생하는 약 1만 원 내외의 조제 수가는 이제 자동 조제 로봇과 AI 상담 시스템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조제 자동화 시스템이 약사 3인분의 루틴 업무를 보조하게 될 때 약국의 경영 효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인간 약사가 담당하던 단순 조제의 영역이 기계 시스템으로 빠르게 대체되는 현장입니다. 경제학에는 기술적 실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노동을 절약하는 수단과 기술이 노동을 찾는 속도보다 빠르게 발견될 때 발생하는 실업을 뜻하죠. 과거엔 이 용어가 단순 제조직에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의대생들의 미래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15년의 공부, 15억 원의 투자금, 그리고 연봉 4억 원의 꿈. 이 모든 수치가 AI라는 단 한 줄의 알고리즘에 의해 새로운 효율성의 기준 앞에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매기는 당신의 가치만 100분의 1로 줄어드는 세상. 정확함이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오는 이 잔인한 현장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민낯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시장을 예측하던 금융 엘리트들입니다. 과거 이들의 몸값은 알파를 창출하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알파란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하죠. 2024년 기준 어떤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의 평균 연봉은 2억 원에서 5억 원, 성과급을 합치면 10억 원을 가볍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는 그 누구보다 냉혹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 기계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매니저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은 연간 최소 3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감정에 휘둘리는 심리적 변수, 수천 개의 지표를 동시에 읽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죠. 반면 최근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들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AI 자산운용 시스템은 수조 개의 파라미터, 즉 변수를 초당 1억 번 이상 연산합니다. 인간 애널리스트가 보고서 한 장을 쓰는 8시간 동안 AI는 전 세계의 뉴스와 SNS, 원자재 가격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만 번의 매매를 완료합니다. 시장의 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AI 모델이 인간의 직관보다 더 안정적이고 정밀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AI 시스템의 운영비는 인간 팀 운영비의 20%도 되지 않습니다. 펀드 가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은 2배 가까이 높고 수수료는 5분의 1인 AI 펀드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의도의 고연봉 엘리트들이 누리던 직관의 보너스가 숫자에 의해 통째로 삭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붕괴는 부동산과 보험 시장으로 번집니다. 과거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자산 가치를 매기던 감정평가사들. 이제 IT 기반 부동산 서비스인 프롭테크 AI는 실거래가, 유동인구,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결합합니다. 이 AI 기반 프롭테크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해 즉각적인 가치 추정치를 산출해냅니다. 과거 수일이 소요되던 분석은 초 단위로 단축되었고 데이터 접근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보험사의 인수심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고액 연봉자가 수십 장의 서류를 검토해 결정하던 가입 승인을 이제 AI는 가입자의 라이프 활동 기록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즉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주관적 변수로 분류되어 시스템의 보조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제한된 합리성이라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는 뜻이죠. AI는 바로 이 인간의 한계를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한계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고연봉을 받았지만 이제 한계 자체가 없는 AI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지적 역량의 가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10억 원의 연봉을 받는 천재적인 매니저 한 명보다 월 200만 원의 유지비로 굴러가는 서버 100대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데이터에 밀려나는 순간 당신의 전문직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세상의 틀을 설계하던 전문가들입니다. 건축 설계사, 대학 교수, 전문 강사들.
우리는 이들을 창의성의 영역에 있다고 믿으며 존경과 높은 연봉을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들이 자랑하던 창의성은 AI의 눈에 그저 패턴의 재배열일 뿐입니다. 정해진 법규 안에서 최적의 동선을 뽑아내고 수천 년간 축적된 지식을 전달하는 일. 이제 이 영역의 인적노동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효율성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견 건축 설계사 한 명의 연봉은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특정 아파트나 상가 건물의 기본 설계를 위해 5명의 팀원이 한 달간 매달릴 때 발생하는 설계 비용은 최소 5천만 원을 상회하죠. 하지만 생성적 디자인 AI는 다릅니다. 생성적 디자인이란 일조건, 용적률, 예산 등이 입력된 조건에 맞춰 수만 개의 설계안을 스스로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인간팀이 한 달간 고민해서 3가지 안을 내놓을 때 AI는 단 10분 만에 법적으로 완벽한 설계안 1000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건비 중심이었던 설계 단가는 AI 플랫폼의 보급으로 인해 급격한 하향 평준화 암벽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의 영업이익률이 기존 10% 내외였다면 이제는 인건비 비중을 90% 줄이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창의성을 팔던 설계사의 역할은 창작자에서 AI의 결과물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최종 의사결정자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독점적 권위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고액 스타 강사들의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스타 강사의 강의보다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1대1로 가르치는 맞춤형 학습인 어댑티브 러닝 AI 튜터의 성과가 3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일 때 24시간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AI 튜터의 비용은 월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식의 보편화로 인해 단순한 정보 전달의 경제적 프리미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슌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말했습니다. 낡은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며 경제가 발전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 전문직들이 겪는 것은 창조가 아닌 숙련의 증발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틀을 설계하던 이들의 수십 년 경험이 데이터 한 줄로 치환되는 순간 그들의 독점적 지위는 연쇄적으로 붕괴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믿었지만 AI는 그것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읽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공간과 당신이 강의한 지식이 데이터의 조합으로 판명나는 순간 전문가의 고소득은 새로운 가치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가장 견고해 보였던 지적 자선의 성역에서 지금 가장 거대한 구조적 조정이 진행 중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직종, 그리고 그들의 급격한 수입 구조의 재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이 있는 문제를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며 고연봉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일은 AI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성실하게 지식을 외우면 성공한다는 공식은 이제 완전히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슌페터는 낡은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과정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직들이 겪는 것은 창조가 아닌 숙련의 증발입니다. 숙련의 증발이란 개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고도의 기술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 단숨에 가치를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연봉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도구를 어떻게 부리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과거 전문직의 업무 중 90%는 지식을 찾고 가공하는 실행이었고 나머지 10%가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당 부분의 실행 영역은 구독형 AI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직 남은 10%, 즉 AI가 내놓은 결과물 중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고 그 결과에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인간에게만 고연봉을 지불합니다. 실행가의 시대는 가고 지휘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휘자는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 않지만 전체의 조화를 만들어내듯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3가지 자가진단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의 직업은 새로운 기술적 전환점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내 업무 중 80% 이상이 데이터와 매뉴얼에 기반한 판단인가? 둘째,
내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시장의 가격 경쟁 속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셋째, 나는 AI가 내놓은 결과물의 오류를 찾아내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직업은 안전하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무방비로 서 계십니까?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거대한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변화를 외면하는 자에게 기술은 재앙이지만 그 규칙을 이해하고 올라타는 자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소중한 전문성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잔해를 딛고 새로운 성을 쌓을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직업 예언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해도 돈이 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구조 분석입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적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